귀로 읽는 송샘의 아름다운 수업. 안녕하세요, 이선입니다. 오늘 2021년 2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특히 구정 설날 당일인데 오늘 녹음을 할 수 있을까 조금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시간이 돼서 잠깐 녹음을 하려고 지금 따로 장소를 마련해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송샘의 아름다운 수업 오늘 135쪽에 나오는 점심시간이 등교시간이라는 이야기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등교시간 135쪽. 거의 매일 점심시간 가까이 되어서야 등교하던 고1 남학생 수현. 초등 5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해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고 아버지와 사는데 아버지께서는 한 달에 사나흘 정도만 집에 들어오신다고 한다. 수연이는 혼자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모든 일이 귀찮았나 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수연이를 도울 뾰족한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 다행히 수연이가 어머니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어머니께 아이를 돌봐주십사 청해보기로 했다. 이혼한 경우 자칫 잘못 개입하면 커다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이를 위해 부모님의 화해를 권하는 일은 금물이다. 그저 아이를 낳은 부모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만 언급해야 한다. 아이와도 연락이 잘 안 되는 어머니께 문자로 조심스럽게 접촉을 시도하였다. 수연이가 고등학교 들어와 무척 힘들어 보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가 환경이 바뀌어 특히 힘든데 아버님과는 연락이 안 되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식의 문자를 2, 3일 간격으로 계속 보냈다. 수연이가 중학교 때보다 성적이 2.4% 올랐습니다. 경력 부탁드려요. 담임 올림. 수연이는 고등학교 입학할 때 반석차가 38명 중에 32등이었다. 문자를 보내고 전화도 한두 번 걸어보았으나 답이 없으시더니 일주일쯤 지나 드디어 연락이 왔다. 학교에 나오시겠다는 문자다. 수연 어머니, 학교 나오시기 전에 전화 한 통 주실 수 있을지요? 네, 알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수연이한테 잘해주시고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 볼 수는 없지만 자주 통화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수연이랑 시간 보내고 있어요. 수연이가 좋아지고 있다니 너무 기쁩니다. 모든 게 선생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학급 카페에 종례신문 게시판에 까칠한 고딩이와 나눌 화제 올렸습니다. 오늘 8시 30분부터 4시 20분까지 모의고사 봅니다. 격려와 간식비 부탁드려요. 어머니가 챙겨주시니 담임으로서 안심이 돼요. 도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아이에게 목표 하나가 생겼다고 한다. 엄마를 위해서 졸업하자. 그래, 고맙다. 정말 힘든 결심을 했다.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게. 수연이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헤어져 몇 년을 힘겹게 살아온 아이를 올 1년만이라도 내가 잘 돌봐야겠다고 생각했고 아이는 그럭저럭 2학년에 올라갔다. 하지만 어느 날 3교시에 학생부 교무실에 있는데 수연이로부터 점심 한 끼 사줄 수 없겠냐는 문자가 왔다. 학교에 안 나와 집에 있다는 뜻이겠다. 마침 4교시 수업도 없고 해서 둘이 가끔 갔던 학교 앞에 백반집에서 만나자고 했다. 늘 그런 것처럼 그냥 밥이나 먹는데 오늘은 어쩐 일인지 밥 한 그릇을 다 비우지 못하고 말을 먼저 꺼낸다. 형은 4월에 군대에 갔고 도박 게임장을 운영하시던 아빠는 계약 바로 전에 교도소에 가서 12개월 정도는 계셔야 한단다. 에고, 우리 수연이 엄청 우울하겠구만. 그래, 나하고 상의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야? 아르바이트? 아니요. 학교 나오기 싫어. 그냥 집에 누워 TV만 보고 있는데 답답해서요. 청천벽력처럼 고아신사가 된 수연이
외로워서 견디기가 힘들었나 보다. 식사를 마치고 함께 학교 뒷산에 올라갔다. 용마산 깔딱고개에는 막걸리 노점이 있다. 녹차를 시켜 함께 마시며 작년 고1 때 같은 반이었던 아이 이야기를 해주었다. 부모 이혼 후에 화가 잔뜩 나서 교실에 앉아있기 힘들어 끝내 자퇴했던 아이는 올해 대입 검정고시에 여유있게 합격을 해서 전화위복으로 조기 졸업을 했다. 그 아이의 경우에는 잔소리도 하고 돌보기도 해줄 어머니가 계셨지만 수연이는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고 만약 자퇴를 할 경우 점심 식사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되지 싶었다. 게다가 애들과 워낙 잘 어울리는 성격이라 자퇴해서 혼자 지내기는 힘들지 않겠냐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인다. 실용음악반 동아리에서 베이스 기타를 치기는 하지만 직업으로 할 생각까지는 없으니 예능 쪽에 대안학교도 여의치 않다고 했다. 야, 그럼 결국 우울을 이겨내는 방법밖에 없겠는걸? 내가 급식 지원을 받고 있으니 상담 선생님께 부탁드리면 전문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도 있을 거야. 아니면 내 스스로 딛고 일어서야 하고. 아이 표정이 전에 없이 진지하다. 자신이 여기서 무너지면 벼랑 아래로 떨어지게 될지 모른다는 절박감에 나를 찾아왔구나 싶었다. 그런데 자기 우울을 가장 잘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니? 저 자신이겠죠. 그래, 스스로 우울을 들여다봐야 해. 그리고 위로해줘야지. 아, 그렇지 않아도 주변 동네에서 친구들에게 저의 집안일 얘기는 안 했어요. 의리 찾는다고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는 애들이잖아요. 하하, 정말 잘했어. 그리고 자꾸 다른 환경 속에 있도록 애써봐. 그래야 자신이 보여. 방에서 누워있기만 하면 자신이 안 보여. 내가 산행할 때 가능하면 새로운 길로 다니려는 이유야. 선생님, 여행 가면 숙박비는 얼마나 드나요? 여관비가 4만 원쯤 들어. 돈 많이 드니까 그냥 상봉역에서 양평행 전철 타고 가다가 아무 역에서나 내려서 막 걸어 다녀. 그러다 졸리면 깔판 하나 사가지고 다니다가 낮잠도 자고. 담탱이 작년에 힘들었던 거 알지? 나도 그렇게 해서 겨우 이겨낸걸. 사람 관계에서 생겨난 고독은 자연히 치유해 주더라고. 아이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산을 내려와 교문 앞에 이르렀다. 헤어질 때가 되어 지갑을 열어보니 15,000원밖에 없다. 여행 갈 때 보태라며 건네니 극구 사양한다. 선생님 즐거웠어요. 그토록 해맑은 표정이라니 원. 5교시 시작을 알리는 학교종이 울린다. 아이는 다시 집으로 향하고 나는 학교로 향한다. 까짓. 인생에서 오늘 하루쯤 오후 수업 빼먹는다고 뭐 그리 대수겠니? 며칠 푹 쉬었다 오너라. 팁. 점심시간에 등교하는 학생이 학교마다 조금씩 있나 보다. 지나치는 말로라도 대학생이냐? 심지어는 양아치냐? 라고 놀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참는 게 좋겠다. 아이는 이미 주변 그부들로부터 그런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나온다면 먹고 살려는 의지가 강한, 어찌 보면 기특한 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떨지. 심지어 마지막 시간에 등교에 위클래스에 있다가 종례만 하고 가도 출석 처리한다. 아이가 유예나 자퇴를 하기보다 졸업을 하게 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일이다. 아이들이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아이는 위험해진다. 점심시간에 학교 오는 아이들은 졸업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아이 정도로 여유를 두고 바라보면 어떨지. 네, 지금까지 송샘의 아름다운 수업 135쪽에 나오는 점심시간이 등교시간이라는 제목의 글을 낭독했습니다. 여기 이혼 가정에 있는 수연이에 대한 지도 사례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저도 이런 그 이혼 가정에 있는 아이들 지도를 할 때가 있었는데 정말 다른 때보다도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잘 할 수 있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에 부모님이 이렇게 혼란을 주는 일로 인해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헤매고 더 잘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그런 걸 안 하는 경우들, 그럴 때에는 옆에서 아무리 도움을 주려고 해도 또 훈화 말을 해도 그것이 잘 먹히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아예 마음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또 이 학생처럼 선생님한테 마음을 열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면 그나마 희망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처음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아이를 맡았을 때에는 마음을 여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든 거를 느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선생님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지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내가 담임으로 맡고 있는 또는 교과 담임으로 맡고 있는 요 기간만이라도 이 아이를 조금 위로해 줄 수 있고 이 아이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내가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지치지도 않고 또 그만큼 노력한 것이 진심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아이에게 잘 먹히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쟤는 어쩔 수 없는 아이다 그렇게 하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를 마음을 좀 달래주고 그리고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지 그런 데 집중을 하고 혹시라도 양쪽의 부모님과 연락이 된다면 그 부모님들도 오죽하면은 이혼의 위기까지 갔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떤 책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양쪽 부모님들 속이 상하고 여러 가지 힘든데 이렇게까지 된 부분에는 마음이 아프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힘내시라고 그 어려운 마음 많이 저도 다는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러한 그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아이에 대해서 조금씩 변화할 수 있도록 함께 지난 시간에 얘기한 짬짬이 그런 식으로다가 아이를 지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부모님은 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처음에 목표한 만큼 다 끌어들이지 못했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나빠지지 않았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요. 한 가지라도 더 나아졌으면 그것에 만족을 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다음에 또 언제 맡으실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 아이가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고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샘의 아름다운 수업을 읽을수록 송 선생님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정말 크고 특히 이렇게 우울감에 있거나 ADHD나 이런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깊은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깊은 울림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 명절인데 혹시라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학생이 있으면 직접 만나진 못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에 대해서 한마디 더 카톡이나 이런 것으로다가 전달할 수 있으면 사랑의 마음을 전해도 좋고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마음속으로라도 그 아이에 대한 기도라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그리고 내일 또 만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참, 제가 매번 공지해 드릴 수 없으니까요. 구독과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에 올릴 때 여러분들에게 알림이 갈 것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좋고요. 감사합니다.